경기 과천에 거주하는 이 40대 남성은 지난달 21일 오후 112라고 찍힌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장이 불법 거래에 사용됐다는 말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바로 끊었지만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중고물품 거래 앱 계정이 2030년까지 정지된 겁니다. 이 씨는 하루 뒤 KT 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YKT 어플로 들어가 봤는데 제 실시간 이달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이 넘게 결제가 돼 있습니다. 112 전화가 왔던 날 오후 1시 3분부터 1시 36분 사이 5번의 분할 결제가 이뤄져 총 99만 5천 원이 결제된 겁니다. 이 씨 아내도 같은 날 오후 2시 19분 26만 원이 소액 결제됐습니다. 아내는 결제 취소를 했지만 이 씨는 취소에 실패하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증을 한 적도 스미싱 문자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KT 측에서는 분명 저한테 인증 문자를 보냈고 제가 입력한 걸로 자기는 전산에 뜬다. 이렇게 말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죠. 과천에서는 이 부부를 비롯해 총 5건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모두 21일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KT 소액 결제 피해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에서도 지난 1일과 2일 소액 결제 피해 사례 5건이 추가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MBC가 파악한 피해는 광명 61명, 금천 13명, 부천 5명, 과천 5명, 영등포 1명 등 총 85명의 피해액은 5,200여만 원에 이릅니다. KT 소액 결제 피해 첫 보도가 나온 지 엿새째지만 경찰은 전국 신고 집계가 정확하지 않다며 전체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차호영입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사는 KT 이용고객 이모 씨. 지난 1일 밤과 2일 새벽 사이 문자 메시지를 무더기로 받았다고 합니다. 1일 2건과 2일 8건, 모두 10건이었는데 모두 소액 결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KT 앱을 확인해보니 이 씨도 처음 보는 수상한 결제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3시 12분, 상품권 구매로 29만 1,060원이 결제됐고 곧이어 모바일 교통카드 충전 명목으로 9만 5,400원씩 2차례 빠져나갔습니다. 본인이 잠들어 있던 사이 48만여 원이 결제됐던 겁니다. 8건은 결제 요청건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요청건까지 금액을 합치면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했을 수도 있거든요. 황당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평소 온라인 결제를 자주 이용하지 않아 소액 결제 승인 한도를 5만 원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소액 결제 피해와 함께 이 한도가 100만 원으로 상향돼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해도 5만 원 언더 정도 당하겠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언더까지 다 가능한 범위가 돼버리니까. 이 같은 피해를 당하기 바로 전날 이 씨는 경기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소화동은 KT 소액 결제 피해가 처음으로 대거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앞서 KT는 소액 결제 한도를 1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책도 내놨지만 이런 수법이라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지난주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경기도 광명시 소액 결제 사건은 지난달 27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매일 쓰는 카카오톡이 다른 기기에서 접속했다며 로그아웃이 됐고 바로 49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에 따르면 이미 유사 사건이 지난달 6일 영등포에서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앱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알림이 뜬 뒤 바로 49만 5천 원짜리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겁니다. 이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소행이라면 KT 전산망은 이미 한 달 전부터 해커의 소나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KT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4일 언론에 처음 사건이 보도됐을 때도 해킹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KT는 어제 저녁 7시 16분 인터넷진흥원 키사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해킹당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KT는 MBC와의 통화에서 지난 7일과 8일 저녁 사이에 과거의 침해 사고 흔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상황을 파악한 뒤 24시간 이내에 관계 당국에 신고를 했다며 늑장 신고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킹 경위와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가 해킹된 것은 없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자기 쪽만 주장하면 안 되죠. 나중에 만약에 원인이 KT가 제공한 게 돼버리면요. KT는 확인 안 한 책임도 있고요. 실제 발생했는데도 신고 안 한 책임도 발생합니다. KT의 정식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즉각 KT의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어젯밤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공격 방식이 이례적인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14명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